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30 세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좀 넋두리 하는 타임, 좀 쉬어가는 영상 기업으로 좀 찍어봤어요. 찍어볼 예정인데 좀 크나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핫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인한 노조, 성과금 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인데, 일단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반인들보다 삼성전자 노조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럼 사람들이 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돈불, 그럼 너는 삼성전자 노조 편 아니야? 너희 가족 중에 한 명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 편일 거 아니야? 하니까 막 많이들 물어보셨고 저한테도 좀 날선 반응을 보이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 입장도 절반 정도 이해가 가고 삼성전자 노조 입장도 이해가 간다. 우선 삼성전자 노조가 입장도 간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제 가족이 재직 중이어가지고 그냥 이쪽 편에 선다,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노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너스를 거의 못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이후로. 왜? 반도체 호황이 아니었어.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MX라고 핸드폰 만드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는 거의 매년 자신 연봉의 50%를 가져가요. 이게 가져갈 때,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1억이야. 그럼 맥스인 5천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만 원 가져갈 때 반도체 애들은 1년에 500만 원도 못 가져갔어요. 1000만 원도 못 가져갔어요. 그럼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이 MX 핸드폰 부서 애들이 반도체를 돌릴 때 반도체 한물 간 거 아니야? 반도체 사업 언제적 반도체야? 이건희 회장님 있을 때나 반도체지. 반도체 이제 끝물이야. 끝났어. 너희는 성과급도 못 가져가는 빵도체야, 빵도체. 이런 놀림을 엄청 받았대요. 울분도 많고. 근데 그랬는데 반도체는 원래 한 1년에 영업이익으로 세금 덜기 전, 그러니까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거의 다 덜고 세금을 덜기 전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이익이 보통 삼성전자 기준으로 30조 원 하면 초대박을 쳤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 30조라는 기준이. 근데 2026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00조가 넘습니다. 그럼 반도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30조만 내도 5천만 원을 가져가는데 300조를 낸다고 하면 5억을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우리는 흑자를 30조를 내든 300조를 내든 3천조를 내든 그냥 우리는 월급 플러스 보너스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연봉의 상한선인 50%가 최대인데, 그럼 우리는 왜 일을 해? 그럼 우리는 그냥 30조까지만 일하고 그 이상 일 안 할래? 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 내에서 다른 부서한테 얼마나 많은 온갖 조롱과 비난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더 많이 줘라 라고, 그런 심리적인, 제가 생각했을 때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노조가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급성으로, 물론 원래 있었는지 새롭게 결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합원들 수가 많아지고 목소리가 크게 내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 한 1년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는 노조 입장이고, 반대편 입장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입장인데, 이분들도 노조 직원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수년 동안 반도체 적자였어. 반도체 적자일 때도 너희들은 월급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월급 따박따박 챙겨줬어. 성과급은 못 주더라도, 적게 주더라도, 그래도 회사가 적자일 때 적자 다 감안해 가면서 너희들 월급 다 챙겨줬어. 만 원 한 장 안 빼먹고. 근데 수년간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거를 달라 그래? 나 못 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중재되지가 않아서, 타협이 되지 않아서 정부 노동부 장관이 긴급 투입이 돼가지고 삼성전자 최대 10.5%를 준다. 반도체 메모리 부서에 한해서. 그리고
이것도 제도화가 아니라 특별성과금 3년 동안 특별성과금 형식으로 이렇게 상한제 없이 주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다시 협상하자.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지급을 할 때 자사주, 삼성 주식으로 준다. 삼성 주식으로 받을 때는 3분의 1은 당일날 받은 날인가 다음 날에 바로 팔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1년 뒤에 팔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뒤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논쟁은 당연한 겁니다. 노동자와 고용주 입장에서 둘 다 돈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한쪽 편을 드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도 이쪽을 덜 줘야 내가 가져가는 돈이 많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또는 일한 것 이상의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고 연봉을 책정받고 보너스를 책정받으려고 하고 그래 저는 제 가족이 반도체 메모리 부서에 있지만 양쪽 다 이해가 간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 욕을 할 때 그래 너 말도 절반은 맞아. 근데 다만 나는 임원진하고 이재용 회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임원진 분들도 난 입장이 이해가 가.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욕을 하는 건 안 돼. 그건 그냥 순전히 너의 입장일 뿐이야. 이쪽한테도 만약에 임원진 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 계신데 임원진 분들도 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동자들이 그동안 돈을 못 가져가지 않았냐. 타 경쟁업체 SK 하이닉스 1년에 몇 억씩 받아갈 때 여기는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 최태원 회장님께서 보너스 상한제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SK 하이닉스로 유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냐. 이미 반도체에서 1위를 내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와의 간격이 더 벌어질 텐데 그러면 최소 하이닉스만큼은 맞춰줘야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유능한 인재가 하이닉스로 유출이 안 되지 않겠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측 다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어느 편을 들으라고 한다면 저도 개인적인 입장은 있겠지만 양쪽 다 이해 갑니다. 이쪽에서 이쪽 욕하는 것도 이해하고 이쪽에서 이쪽 욕하는 것도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겁니다. 막말로 삼성전자 사람들이 임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난 돈 많이 벌래 SK 하이닉스 이직할래 이직했어요. 누가 욕해요? 어우 너 능력 있다 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너 배신자야. 너 돈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보다 너 능력 좋다, 부럽다, 축하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배 아프면 그냥 내과를 가세요. 병원 동네에 있는 내과 가셔가지고 저는 그냥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애들이 내년에 몇 억씩 받아가는 보너스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서 왔다. 그래서 의사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에 따른 처방전을 아주 잘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식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을 때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출범을 했을 때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내 임기 내에 코스피 5천이다 라고 했을 때 저도 이 사람은 말하는 걸 지키는 사람이다. 물론 이 사람의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사람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 저는 주변에 코스피 5천을 갈 거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저한테 다 손가락질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뭔 5천이야 지금 3천이 안 되는데. 근데 부임하자마자 3천 정도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근데 한 3천 후반대 가니까 제 말을 다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8,800이잖아요. 저한테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많은 그냥 간다고 해요. 뭐야 이게.
코스피 3천이 안 됐을 때 만을 간다고 했어야 진정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2천 몇백에서 8,800까지 와가지고 이 상황에서 만까지 간다고 하는 소리가 무슨 신뢰도가 있는 말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다 아는 말인데 이미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결과에 다 근접한 다음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하는 말이 얼마나 알맹이가 있겠습니까? 뭐 돈 벌었냐? 좀 돈 벌었습니다. 네,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그에 대한 수익률은 판단하지 못하고 웬만큼 해서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 저는 주식을 더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 자랑하려고 하냐?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제가 딱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제가 장사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개인 사업자를 내고. 근데 정말 많은 대표님, 사장님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미래를 예측을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을 할 때 뭐 주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나는 뭐 7천 갈 것 같아, 8천 갈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7천, 8천에 못 갔어. 한 5천 갔어. 그럼 자신이 틀렸다는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꼭 그 변수가 나타나요. 그 변수가 이거 변수 때문에 안 됐어. 변수 때문에 안 됐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변수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 반대로 제가 물어보면 이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천, 8천이 갔으면 역시 나야. 내가 말했지 7천, 8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안 가면 자신이 능력 없다는 거, 무능력함, 자신이 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결과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를, 그런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번에 6.3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내일 쉬고 싶어가지고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투표했는데 친구 지난 주말이 아니구나. 어제 월요일날 저녁에 친구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빨간색이어가지고 저한테 사전투표를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왜 했냐, 그거 부정선거인데.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야, 부정선거면 그 증거 있어? 아니, 증거 있대요. 뭐 선관위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해. 그래서 야, 그러면 넌 투표를 왜 하냐? 그래서 자기는 본투표 한대요. 그래서 믿지 말래요. 야, 그러면 너는 그 빨간색 쪽이 이기면, 네가 지지하는 빨간색 쪽이 이기면 그냥 당연한 거고 지면 부정선거고 이게 뭐냐? 얼마나 세상 살기 좋냐라고 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그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막 저한테 따지듯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야, 정체기 하지 말자. 괜히 정체기 했다가 이것 때문에 너랑 나 관계 틀어지니까 그냥 각자의 신념대로, 각자의 신조대로, 각자가 삶을 추구하는 방향대로 살자. 그냥 우리는 너랑 나 알고 지낸 지 10년 넘었는데 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냥 그만하자. 하니까 그 친구가 이성을 찾아가지고 그 친구도 저한테 미안하다. 내가 좀 정치적으로 좀 예민해서 예민 보스여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나온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하는 사람도 거르세요. 특히 강의파리 강사들이 그래요. 뭐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 바뀌었는데 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강의를 봐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는 이미 떼돈을 벌어 꼴고 있었겠지. 아니, 너는 강의를 애초에 안 했겠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당신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종이 끝물이기 때문에 강의를 팔고 있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탕 쥐고 떠나려는 그 심리 때문에 강의팔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강의를 하지만 대놓고 안 하잖아요. 강의팔이를. 물론 저도 언젠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대놓고. 근데 다만 그들이랑 다르게
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강의 가격을 책정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한테 이 정도 가격의 값어치가 있는지, 저도 강의를 듣고 싶어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근데 왜 안 듣냐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 강사가 나보다 모를 것 같아. 그냥 포장만 잘한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일 것 같아. 그래서 안 듣는 거야. 저는 정말 저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무조건 상위 노출되는 로직을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상위 노출 로직, 카페 로직, 블로그 로직, 지식인 로직, 그걸 알려준다면 저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태울 자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통하는 로직이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로직이다. 나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네이버는 내 손바닥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블로그 지면이 내려가고 인기글 지면이 내려가고 웹페이지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이 순간에도 웹페이지 상위 노출 로직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랑 이 상황이 올 줄 알았다고 자만하는 그런 강사들은 애초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도 회사도 사업도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물론 눈에 보이는 매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니까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말고,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까지 오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어느 시기까지 오르고 내리막길을 걸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에서 미국 주식 비트코인으로 갈아탈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네이버가 구글이 챗GPT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 것 같고, 네이버 이용 환경자가 한국 사람 중에서 구글 이용 환경자보다 숫자가 적어지는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이런 걸 맞추는 사람이 실력자지. 응? 구글이 챗GPT와 변한다. 이미 공식 발표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거 누가 말 못해? 나도 말하겠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월크인 척을 할 거면 당신이 과연 전문가일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 영상을 강의파리하는 강사들이 참 싫어하시겠어요. 물론 제 영상도 안 보시겠지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번 영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사람도 믿지 마라. 너 모른다. 그냥 아는 척 할 뿐이다. 주식도, 사업도, 직장도, 당신이 다니는 회사 CEO도, 그리고 그 CEO가 부리는 직원들도 아무도 결과를 모른다. 그냥 자신이 살아온 데이터를 보고, 자신이 신념을 보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 흐름을 자신의 방식대로 읽어서 미래를 예측하며 대응해 나가자. 그리고 맞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틀렸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이 틀린 거를 맞았다고 말 바꾸지 말고 그냥 모르는 건 몰랐다고 하자. 제가 30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그나마 사람들한테 욕을 더 먹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아온 20년, 30년, 50년, 70년 그 신념을 뒤바꾸기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적어도 사기꾼 소리는 듣기 싫어서. 네, 이상입니다.